오래전 이곳에서 상단을 운영하던 한 대장장이는 운 좋게도 카이로 왕국에 무기를 납품하게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 그렇게 엄청난 해문을 거머쥐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상을 통해 남자귀를 받은 대장장이, 그가 바로 이 땅의 영주이며 로만 드미트리의 아버지라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로만을 지켜보는 집사 한스. 몇 시간 전 로만은 알 수 없는 말을 해대고 이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듯 말을 하는데요. 로만의 이런 말과 행동을 처음 보는 한스. 요즘 귀족 자제들에게서 유행인 마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로만은 이 근방에서 드미트리의 얼간이라 불리기 때문이죠. 로만은 한스에게 영지의 최고령자에게 데려다 달라는데, 그렇게 영지의 최고령자에게 무언가를 잔뜩 물어본 것이죠. 사실 이 남자의 이름은 백중혁. 어쩌다가 로만의 몸으로 깨어났던 것.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발로 차이고 있는 한 남자. 남자를 때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송곳니 문신이 있는데, 그때 이 사건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로만. 한스는 저들이 블러드팽 일당이라고 말하고 괜히 얽혀서 좋을 것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을 부른 로만이지만 블러드팽 일당은 코웃음을 치고 한스에게 누가 법을 어겼는지 물어보는 로만. 한스는 드미트리 가문의 장자를 업신여긴 이들은 사형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는 나뭇가지를 들고 형을 집행하겠다는 로만. 블러드팽 일당은 우습다는 듯 각자 무기를 꺼내는데요. 그렇게 로만은 블러드팽 일당에게 달려들고 예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일당 한 명의 목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나머지 일당들이 달려드는데, 수청 열세에도 가뿐하게 일당들을 상대하는 로만. 한스는 자신이 알던 도련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중혁이 로마의 몸으로 처음 눈떴을 때 발견한 것은 바로 유서. 로마는 군대에 가게 된 나머지 두려움에 휩싸여 자결한 듯 보였는데,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 몸의 주인은 천마신교의 교주 백중혁. 이제부터는 백중혁의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로마는 한스에게 경비병에게 연락해 뒷수습을 하라 하고, 그 말을 들은 한스는 재빨리 경비병에게 뛰어갑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로만을 부르는 누군가. 아까 맡고 있던 남자가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로만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거짓없이 설명하라 하죠. 케빈은 농사지을 땅을 빌리기 위해 블러드팽에게 돈을 빌렸는데, 블러드팽 놈들은 돈을 갚지 못하게 농사를 망쳤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어린 누이를 노리고 그런 짓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올바른 과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하는 로만입니다. 그리고는 케빈을 보며 긴 인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때 드미트리가의 영지에 도착한 누군가. 플로라라고 불리는 여자는 로만을 만나러 온 것 같은데요. 한 달 전 로렌스 영지에서 소리를 지르는 플로라. 드미트리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데, 자신의 결혼이 이렇게 결정될 줄 몰랐던 플로라였죠. 거기에 상대는 하필 광부와 대장장이가 득실되는 드미트리가. 로렌스 가문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거기에 로만 역시 자신과의 결혼을 원했다고 합니다. 플로라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자며 방긋 웃는 로만. 생각보다 쉽게 파혼이 결정되자 벙찐 플로라인데, 중요한 문제이니 즉시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며 가버립니다. 서로 피곤한 일은 만들지 말자며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그런 로만을 보면서 소문의 얼간이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플로라. 그렇게 아버지인 로메로에게가 파혼 결정을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로메로. 컵을 로만의 얼굴에 던지기까지 하는데, 이대로라면 6개월 뒤에 전쟁터로 떠나야 한다는 로만. 거기에 블러드팽과의 사건까지 이야기하는 로메로인데, 이제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혼자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겠다고 하며 문을 나서는 로만. 그런 로만에게 정신이 나갔냐면서 말을 거는 플로라인데, 블러드팽은 귀족이라도 건드는 막 나가는 놈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플로라에게 주제 넘었다고 하는 로만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파혼 얘기를 대놓고 꺼냈던 플로라였죠. 자신의 결정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로만입니다. 로만은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밤 로메로의 저택. 로메로는 낮에 있었던 로만과의 일이 마음에 걸리고, 로만의 어머니 리한나는 로메로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조나단 기사단장에게 로만을 돕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나단 기사단장을 부르는 로메로이죠. 다음날 한스와 같이 어디론가 향하는 로만. 저번 사건 때문인지 걱정이 많아 보이는 한스인데, 그런 한스에게 블러드팽에 관해 묻는 로만입니다. 로만은 아무래도 블러드팽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영지 내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켜놓은 모양인데요. 한스에게 먹고 있으라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로만. 한스는 로만을 혼자 보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한스를 만류하며 귀엽고 혼자 나가버리는 로만인데요. 결국 한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뛰어나갑니다. 로만은 식당을 나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데 바로 자신을 노리는 블러드팽 놈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만의 생각대로 접근하는 블러드팽 일당들, 맵다 골목에서 로만에게 단검을 휘두르는데요. 한편 한스는 조나단 기사단장에게 달려가고 로만이 혼자 블러드팽 일당을 처리하러 갔다고 말하는데요. 그 시각 로만은 단검을 휘두른 일당들을 상대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들을 처치하고 있었죠. 그들이 알고 있던 드미트리의 얼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한스의 말을 들은 조나단은 어이없어 하는데 이들도 역시 로만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 하지만 로메로의 명령이 생각났던 조나단은 병사들을 대동해 로만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한편 자신의 동료가 당한 걸 보고도 덤벼드는 블러드팽 일당들, 당연히 로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고 그렇게 일당 중 한 명을 붙잡아 버렸는데 그의 허벅지에 검을 꼽아버리는 로만, 무언가 정보를 얻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정보를 얻어내고는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어떤 한 골목에 있는 손님이 많은 펍이었는데요. 바텐더에게 알 수 없는 주문을 하는 로만, 바텐더와 손님들은 로만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곳은 바로 새벽의 이슬이라는 펍, 블러드팽 일당이 일감을 받아오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로만이 자신들의 암고를 말하자 이상하게 쳐다본 이들, 바텐더부터 검을 들고 덤벼들지만 이미 데뷔를 한 로만, 바텐더를 쓰러뜨리고 나머지들을 상대하는데요. 순식간에 여러 명을 쓰러뜨리는 로만의 모습, 로만에게 이 정도 상대는 그저 조금 귀찮은 정도였죠. 로만을 따라 새벽의 이슬에 도착한 조나단 일행, 로만이 로렌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1시간 전 로만은 바텐더를 묶어놓은 상태, 블러드팽의 일당인 이 남자를 고문하고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자 방법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사진에 있는 남자의 아들을 찾아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발끈해 귀족이 가족으로 협박하냐고 소리치고 로만은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죽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자를 협박해 블러드팽의 본거지를 알아낸 것이죠. 한편 로렌스 영지, 블러드팽의 본거지, 지부원들이 로만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로만을 알고 있던 이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향하는 로만을 막기 위해 병사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시각 로렌스 자작의 저택, 로렌스 자작은 가신들과 함께 회의 중인데요. 이들은 바르코 가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바르코 가문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는데 로렌스 자작 역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전쟁을 위해 드미트리 가문과 정략 혼인을 준비했던 것이죠. 한편 문 밖에서는 플로라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자신의 파혼 소식을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때 로렌스 영주를 부르는 병사의 모습이 보인다. 조나단 기사단장은 로만을 쫓아 로렌스 영지까지 온 것이었죠. 로렌스 병사들은 성문을 열어줄 수 없기에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로렌스 광장에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로만이 블러드팽 두목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로만이 블러드팽의 본거지로 간 그때 자신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줄 몰랐던 두목, 이대로라면 자신 또한 죽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살려달라고 로만에게 빌기 시작하는데요. 로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개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미 로만은 그를 처치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렇게 영지민들과 조나단이 보는 앞에서 블러드팽의 두목을 처형시킨 것이었습니다. 한편 로렌스 자작의 저택, 로렌스 자작은 병사에게 로만의 일을 전해 듣고 로렌스 자작의 영지에서 살인을 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가신, 그렇게 로렌스 자작은 로만을 블러드리라 명하는데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렌스 자작에게 향하는 로만,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로렌스 자작에게 예를 표하는데 블러드팽 사건에 대한 전말을 보고하는 로만, 자신의 리더를 잡아 처단했다고 말합니다. 로렌스 자작은 자신의 영지에서 누군가를 처형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로만은 그런 로렌스 자작을 도발하듯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가신과 조나단 기사단장이네요. 신경 안 쓴다는 듯 자신의 할 말을 하는 로만, 그런 로만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로렌스 자작인데 그대로 조나단과 로만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들이 돌아가고는 피식 웃고 마는 로렌스 자작, 아무래도 로만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한편 드미트리 영지로 돌아가는 로만과 조나단은 로만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도련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날 밤 드미트리 가문의 저택, 로만은 긴 하루를 끝내고 목욕 중인데요. 자신의 힘을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때 로메로가 로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 로메로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조나단, 사실 로만은 로메로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자신과 평민 시절을 함께 경험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로만을 특별 대우해 주었지만 그것이 로만을 엇나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로메로였죠. 하지만 달라진 로만의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로만을 불러 있었던 일에 대해 묻는 로메로. 사실 실력을 되찾지 못한 로만은 굳이 나서서 이를 키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였던 로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화창한 날의 드미트리 형제. 병사들은 제각각 훈련에 열심히인 모습인데요. 그들의 앞에 나타난 로메로와 로만입니다. 조나단은 로만과의 검술 대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의 표정이 굳고 바로 그들은 로만을 아직 얼간이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검술 대련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로메로 때문이었는데 몰래 검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로만의 말을 믿고 로만이 블러드팽을 처치한 이야기를 들은 로메로. 자신이 알던 로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이었고 그렇기에 로만의 검술을 보고 싶었던 로메로였죠. 얼간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바뀐 모습을요. 한편 조나단은 검술 대련의 적임자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렇게 호명한 크리스라는 인물, 드미트리 기사단의 부기사단장인 인물이었죠. 그렇게 로만과의 검술 대련을 진행하게 된 크리스. 크리스는 상대가 귀족이라도 손속에 사정을 둘 생각이 없다는데 아무래도 로만이 블러드팽을 처치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둘의 대련이 시작되고 크리스는 빠르게 로만에게로 달려드는데요. 자신의 검이 막힐 리 없다는 생각으로 로만에게 휘두르는데 생각보다도 쉽게 검을 막아낸 로만이었죠. 예상과는 다른 실력에 놀라는 크리스. 좋은 감정이 없는 로만을 쓰러뜨리러 다시금 덤벼들고 빠르게 로만의 검을 피해내면서 로만의 옆을 노리지만 로만 역시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공격을 피해내면서 역공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의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의 공격을 보여주는 로만. 로만의 실력을 보고는 놀라는 로메로와 조나단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실력에 크리스 역시 놀라고 이번에는 로만 쪽에서 크리스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자신이 간신히 반응할 정도의 빠른 공격에 놀라는 크리스. 심지어는 크리스를 뒤로 물릴 정도의 연타를 보여주는데 동작이 큰 배기를 행하려는 로만. 크리스는 순간적으로 로만의 빈틈을 보게 되고 그 빈틈을 향하여 자신의 검을 휘두르는데요. 사실 로만이 크리스에게 자신의 허점을 보여준 것이었죠. 공격을 피해내면서 씩 웃어 보이는 로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크리스는 검의 오라를 끌어올려 공격하고 로메로는 큰 공격에 로만을 걱정하는데 로만은 이번에도 크리스의 공격을 가뿐하게 피해낸 모습. 거기에 후속타까지 명중시키며 크리스를 쓰러뜨리는데 크리스를 압도한 로만의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맙니다. 사실 크리스는 조나단의 수제자로서 어린 나이에 이성오라까지 쓰는 수준급의 기사였는데요. 심지어는 그런 천재성에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 조나단은 크리스가 틀림없는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 크리스가 꼼짝도 못한다니. 이 모습을 보고는 로메로에게 조나단은 말합니다. 로만이 검술 천재인 것 같다고 말이죠. 로만은 크리스의 실력을 보고는 조금 실망하는데요. 크리스가 사용한 오러에 관심이 생기는 로만. 로메로는 아무튼 로만의 실력에 얼굴이 환해지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로만을 칭찬하는데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로만은 6개월 뒤 떠나야 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이 병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요. 만류하는 로메로에게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하는 로만. 결국 로메로도 로만을 더 말리지는 못합니다. 한편 크리스는 자신이 로만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패배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는 크리스. 오라도 사용 못하는 자에게 당한 게 분했나 봅니다. 그러자 조나단은 크리스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번 일을 잘 처리한다면 자신의 비기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조나단에게 넘어간 크리스, 로만에게 오라를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날 밤 드미트리 가문의 저택. 크리스를 이긴 로만이 자랑스러운 한스입니다. 한스에게 오라에 대해 물어보는 로만. 마나라는 말을 듣고는 크리스가 사용한 기술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분명 자신이 알던 기의 분출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알던 방법과는 다르게 너무나 엉성했습니다. 흥미가 생긴 로만은 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힘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와 함께 연무장으로 향한 로만. 자신에게 패배한 크리스를 보고는 피식 웃어줍니다. 크리스는 오라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는데 마법사들이 만화를 서클에 저장한다면 기사들은 이 만화를 전신에 퍼뜨린다고 하는데요. 오라를 창안한 사람은 선구자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르 황제. 그는 인간의 육체를 강화하는 방법을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오라는 이 힘을 한순간에 분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라기사의 첫걸음은 바로 이 만화를 느끼는 것이라는데 1년이 걸리더라도 느낄 수 있다면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화를 느끼는 방법을 시작해 보려는데 크리스는 오만해 보이는 로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만은 이미 이 세상의 만화를 느껴보았지만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이들의 방식을 따라보려고 하네요. 그렇게 크리스의 말에 따라 만화를 느껴보는데 당연하게도 순식간에 오라를 발현시켜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크리스. 이 정도의 재능러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로마는 이곳의 기의 사용법에 굉장히 실망하는데 무림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전의 기를 저장하죠. 이곳과 무림의 기의 성질 또한 조금씩 달랐는데 이곳의 만화 저장법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죠. 심지어는 산재하던 만화가 사방으로 분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크리스는 로만에게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묻고 로만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화내는 크리스를 보고는 비웃는 로만, 크리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훈련 방식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분명 결점이 보이는 방식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훈련하는 방식에 의문을 표하지 않은 것이 우습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완벽한 답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을 해주네요. 크리스는 로만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그런 크리스에게서 누군가가 떠오른 로만은 재밌어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강해지려는 욕망, 마치 혈마와 닮았는데 전해지는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며 그럼에도 강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곁에 남으라고 하는 로만. 6개월 뒤 전장으로 떠난다며 자신의 곁에서 전부 보라고 합니다. 10년 뒤에도 자신의 곁에 남을 수 있다면 강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로만의 말에 생각이 깊어지는 크리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천재라고 불렀었죠. 그렇게 생각이 깊어진 크리스,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길로 조나단 기사단장을 찾아갑니다. 조나단은 크리스의 말을 듣고는 매우 놀랐는데요. 크리스는 로만을 따라 전장으로 향하겠다고 합니다. 조나단은 크리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데요. 그리고는 크리스에게 틈틈이 준비해야겠다며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신의 비기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조나단이었습니다. 한편 영지내에서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웅성대는데 바로 로만이 블러드팽을 소탕했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문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케빈입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던 케빈. 자신에게 한 말을 지킨 로만에게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케빈을 찾아온 로만이 등장하고 냅다 감사하다며 절부터 박는 케빈의 모습. 덕분에 블러드팽의 괴롭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로만은 케빈에게 무슨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로만. 제안을 듣고는 돌바닥에 머리를 쳐박는 케빈인데 가족을 돌봐준다는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케빈을 보면서 자신의 수하였던 광마가 생각나는 로만. 그렇게 자신의 수하로 케빈을 얻게 되는 로만입니다. 한스에게 케빈의 적응을 맡기는 로만. 그리고 영지의 도서관에 가서 오라기사에 대해 찾아보는데 그렇게 각 성급 기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삼성기사부터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데요. 셀러맨더 대륙에는 육성의 기사까지가 존재한다고 하며 랭킹 10위 이내 기사들도 누구나 육성의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육성 기사의 오라의 힘은 매우 파괴적이라고 하고 대륙의 육성 기사로 알려진 사람은 모두 12명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대륙 12검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강자일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자신이 잘 모르는 대마도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다수를 상대로는 육성 기사보다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로만이네요. 로만은 과거 남작이 쓰던 공방으로 향했는데요. 자신은 일주일간 여기서 수련을 할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오기 전에는 찾지 말라고 엄명을 합니다. 그렇게 공방에 들어간 로만, 자리를 치우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버리는데 그렇게 천마신공을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탁기가 쌓여있는 로만의 몸으로는 벅차 보이는 천마신공이네요. 한편 일주일 뒤 드미트리 영지를 찾은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로렌스 자작과 플로라였습니다. 로메로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되돌리러 왔다고 하네요. 바로 며칠 전 자신의 파원 통보를 알린 플로라. 그 말을 들은 로렌스 자작은 화를 내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 드미트리 영지와의 교류가 꼭 필요했던 로렌스. 그런데 이제는 드미트리가 없이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동북 쪽에서 바르코가를 상대할 만한 가문이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앙정부까지 관여된 두 가문만의 전쟁이 아니었고 바르코는 로렌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작정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플로라네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공방 앞에서 로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한스인데요. 그때 로만이 들어갔던 공방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로만의 모습을 본 한스는 매우 놀라는데요. 그 시각 한참을 기다린 로렌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로메로를 찾아가려고 마음먹는데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로메로를 찾아 나서는 로렌스 자작. 로메로의 집무실 문을 열어젖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불쾌해하는 로메로. 한참을 기다렸다면서 화를 내는 로렌스 자작인데 그런 로렌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하는 로메로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수모는 꾹 참고 넘어갔다고 하면서 고작 그 정도도 못 기다리냐는 투로 말을 이어가는데 심지어 그 혼사를 원하는 것은 바로 로렌스 쪽. 애초에 약속되지도 않은 만남인데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로렌스 자작. 심지어 한 달 전 바르코 쪽에서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 드미트리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다며 거절을 했었고 그 이유가 바로 로만이 플로라를 흠모했기 때문이었죠. 얼간이어도 뒤에 드미트리가 붙는 순간 힘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앞에 등장한 로만. 너무나도 달라진 분위기의 로만에 다들 놀라고 로메로 역시 로만의 머리색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데 로만은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고 혼인을 원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이번 건은 이대로 파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분위기가 싸해지는 로렌스 자작.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에 이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로메로는 로만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로만은 폐간 수련에서 몸에 있는 탁기를 제거했는데 그저 토대를 만드는 것만으로 효과는 탁월했고 로메로에게 만화순환이 진행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로만이네요. 로메로의 집무실을 나오자 누군가가 말을 걸고 말을 거는 이는 바로 플로라였는데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플로라. 그러면서 자신이 파혼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동북쪽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무언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드미트리가와 약혼한다고 하자 그들이 말했던 것은 바로 로만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었죠. 이성과 지혜를 상실시키는 종류의 마약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가버리는 로만. 자신의 방으로 와서 한스를 부르는데요. 평소 자신이 약을 하는 정황을 본 적이 있냐고 묻고 뭔가를 아는 듯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는 한스. 보름 전 사교 파티를 다녀왔을 때 조금 이상했다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상태가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방에 처박혀서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안토니 바르코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로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로만과 플로라의 결혼은 바르코에게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바르코가 로만을 초대했다고 하고 며칠 전에 바르코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한 것이었는데 바르코가 하는 행동이 매우 거슬리는 로만입니다. 한스에게 파티에 가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로만이네요. 날씨가 화창한 날 드미트리 남작의 저택. 케빈은 로만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부른 로만에게 향하는데 조금 변한 로만의 모습에 놀라는 케빈이네요. 케빈은 로만에게 있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로만은 케빈을 자신의 검으로 쓰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라면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잡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검이 되어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은 검을 잡아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케빈에게 세 번째는 검으로 자신의 팔목을 자르는 것이라는데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로만. 과거 엄청난 전신력을 가지고 있던 광마를 떠올리는데 과연 케빈의 선택은 광마를 따라갈까요? 고민을 끝낸 케빈은 하겠다면서 검을 집어드는데요. 그대로 검으로 자신의 팔목을 잘라버리려는 케빈입니다. 엄청난 고통에도 멈추지 않고 힘을 줍니다. 한편 그때 한스를 찾은 크리스의 모습. 로만에게 케빈이라는 부하가 생긴 것을 듣게 되네요. 케빈을 환영해 받은 로만. 케빈은 그렇게 쓰러졌고 진짜로 자신의 팔을 자르려 한 정신력을 본 로만. 가르칠 것이 많다면서 바빠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천마백중엽 드미트리 관문의 장남으로 눈을 뜨다. 천마, 아니 로만 드미트리는 앞으로 평범하게 살 수 없다. 천마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